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금일은 부산 중심 광역적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이제 부산을 잘 모르시는 수도권이라든가 뭐 강원, 충청, 전라권에 계시는 분들도 자, 부산 관심은 많고 가격 상승률도 가장 좋았던 부산에 대해서 잘 알질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부산에 대해서 뭐 요밀조밀하게 또는 미시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께 숙제고요. 대신에 그런 미시적인 부분을 보기 전에 큰 그림, 부산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서 담고 자 그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부산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부산의 전부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부산이 지금 현재 조정기예요. 조정기. 부동산적으로 보면 침체기고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지난 2년 전, 2년 전에 굉장히 부산 하면은 부동산 아파트 가격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 같은 경우에 분양 시즌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양 시즌.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도 자, 주택만 공급이 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주변의 택지 개발, 일자리, 그 산업단지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부산이 또 다른 변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그 부산의 발전 전략, 발전 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전부를 볼 수는 없지만 일부분 이렇게 거시적으로 부산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산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부산 지금 중심에 부산권 발전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부산광역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조금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 여러분들께서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부산광역시청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권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권이라는 개념은 근본 도시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동남쪽의 끝이 아닌 자 끝이 아니고요. 부산을 중심으로 생각해보자는 사고의 전환에서 이 발전 전략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별표죠. 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부산과 울산, 경남을 통합하는 1천만 인구의 권역을 부산권으로 설정한다. 그랬을 때 이 우리가 이제 부산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도시 지역을 포함하는 아우르는 자 광역화 부산의 광역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산의 위성도시로서의 성장을 그러니까 맞물릴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일자리와 그러니까 주거 지역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택으로 살펴보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입주 물량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공급 물량이. 그랬을 때 지금 좀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부산이 굉장히 큰 로드맵 발전 로드맵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요 그림 보이시나요? 그림 보이시면 이 사진을 조금 적게 만들게요. 자, 그래서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창원, 김해, 양산, 울산 등을 하나로 어우르는 부산의 범광역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울산이나 창원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적 경기 침체로 자 부동산 가격이 좀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상당수 많이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서 또는 해당 지역에 주택을 꼭 마련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창원 눈여겨보셔도 됩니다.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을 그랜드 부산권, 큰 부산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교통망도 확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남해안선을 벨트로 해서 뭔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 거점 네트워크를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유통산업지를 복합화시키겠다. 물류 유통을 그러니까 복합화시키겠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항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동량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물류 유통 산업을 좀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산을 범광역화함으로써 수도권과 뭔가 대항할 수 있는 큰 동남권의 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크게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권을 크게 설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그 B커브 부산권 발전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천만 광역 중심의 부산의 발전 전략은 부산에서 시작해야 할 미래와 부산으로 수렴해야 할 미래 전략으로 구성이 되며 B커브 부산 발전 전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이라든가 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동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의 성장과 그리고 이제 동남아도 옛날에 동남아가 아닙니다. 경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수입도 많이 해다가 사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봐도 큰 시장이 동남아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과 또 다른 시장인데 지금 수출 물동량이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이 경부축 라인에서 자, 일본,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상당수 비중이 중국과 동남아로 이동하고 있다. 이게 뭐죠? 바로 서해안 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70년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 미주 수출이나 일본 수출이 9였고요. 자, 우리가 서해안권에서 수출하는 물동량이 1이라고 봐도 무방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요. 이쪽이 한 3에서 4 정도 되고 자, 중국과 동남아로 유럽으로 나가는 수출 물동량이 대략적으로 6에서 10%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비중은 점차적으로 경부축에서 서부쪽으로 좀 많이 무게중심이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서해안 축, 특히 수도권에서도 서남권 축과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와 서울과 맞대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자, 일자리가 굵직굵직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자, 경부축에서 서부축으로 이동되는 이런 부분과도 연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산 지역은 신산업과 항공, 해운 물류가 결합된 부산으로서 그 인터내셔널 게이트 허브로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자, 서부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부산 지역은 기존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지금도요 중부산이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중에 낙후된 지역들도 많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해야 될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왜 부산이 작년부터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조정은 받고는 있지만 일단은 지금 조정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장통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그러니까 도시재생에도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만한 이 부산 지역, 이 중부산을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장 중심에 자, 부산, 자, 인터레이터 글로스 허브라고 설정을 하고요. 자, 동부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첨단 산업과 친환경 주거 인프라 확대를 통해서 부산의 IoT 그린 허브로 계획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산을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부산과 중부산, 그 다음에 동부산으로 나누는데 지금 서부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산업단지도 많이 들어가고 신공항도 이쪽에 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신항만을 그러니까 항구 자체를 뭔가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세 권역 중에서도 서부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부산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존 중심지 역할은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해운대라든가 또는 이제 그 수영구라든가 이제 동래구 이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지역 자체는 그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쪽은 좀 관광 인프라 쪽으로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그 발전 전략을 좀 갖고 있는 게 중부산이다. 자, 동부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거 인프라가 이쪽으로 조금 더 택지 개발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그랬을 때 만약에 동부산 쪽이라든가 이쪽에 자, 농밭이 좀 널리 있다. 조금 약간 넓은 나대지가 크게 광활하게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이제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거 인프라를 그쪽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 뭔가 이제 토지 수용이라든가 개발 자체가 되면 집가 상승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 이런 것들도 이제 거시적으로 보시면 아, 내가 지금 갖고 있으면 여유 있게 갖고 계세요. 일신상에 큰 문제만 없다면 예, 쭉 가져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부산 쪽은.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내려와서 보시면 그 비커브 부산권 발전 전략 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부산이라든가 중부산, 동부산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 발전 전략을 깨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부산 발전 전략이에요.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온 건데 여기서 살펴보시면은 이제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예, 서부산에 이제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는데 물류산업 주거 관광이 연계되는 글로벌 관문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 그래서 서부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 일자리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올 거고요. 외국에서 이제 바이어들이라든가 이제 우리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겠죠. 그런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자, 사람이 모인다라는 거는 이 지역 발전, 그러니까 지역적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프론트 그 등의 그 주거 매력도가 굉장히 강화가 될 거고요.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재탄생시키겠다. 그래서 이쪽에도 일자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해운과 항공 예, 연계해서 인프라 단계를 구축하겠고요. 스마트 산업, 물류 강화를 위한 기반 시설 강화, 예, 순환 재생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순환 재생형 그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철도망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가요. 계획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도에 그 엑스포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엑스포 유치를 한다 그러면 자 국제적으로든 자 국내적으로든 자 이쪽 서부산의 가치가 상당히 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산 의료운동 글로벌 주거 문화 관광을 위한 자족도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서부산을 개발할 텐데 제가 봤을 때에도 이제 서부산 예,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될 거예요. 예, 에코 델타 시티도 들어가고요. 에어시티도 들어가고요. 이쪽 지역이 그 낙동강 하구지만 이쪽 지역으로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고 인근의 김해라든가 또 양산이라든가 창원과 연계해서 이 연계성이 있는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많지만 이쪽 지역이 어느 정도 가격적인 저점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자 부산이나 대구에도 투자 많이 하셔요. 사람들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제가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오히려 서울권보다는 대구나 부산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중부산 발전 전략을 보게 되면 중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북한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세권과 구릉지 재생을 아우르는 경제 기반형 컴팩트 도시 재생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똘똘하게 도시 재생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면서 자, 북한 재개발과 연계시켜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이쪽은 그 우리가 그 해양과 연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그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자 역사 문화 자원과 해양 산업을 조금 상징성 있게 그 좀 설정을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226개의 재생 사업과 역세권 개발, 가야 조차장 입체 개발 등 각종 원도심 재생 사업을 통한 경쟁력을 예,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적지가 많습니다. 이전 적지. 자, 이전 적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들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부산의 전통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이 바로 중부산이에요. 뭐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호도가 높은데도 중부산이고요. 그랬을 때 행정, 문화, 예, 경제, 교육 모든 게 앞서 있는 이 중부산 같은 경우에 자 이전 적지 주변에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아니면 토지를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해당 지역에 어떠한 내용들의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나서 자 토지를 매매를 하시던 주택을 소유하시던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 바이오권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쪽으로 그러니까 미래형 첨단 산업 메카로서 예,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산업단지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서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안택지개발 조기완공, 기장군의 경제기반형 주거단지 조성 등 친환경 주거계획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미래 주거 수요에 대비를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자 한국유리 이전 적지 개발, 동백선 해운대, 자 마리나항 조성 등 해양 관광 분야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이
지금 최근 10년을 놓고 봤을 때 수도권을 제외한 가장 많은 발전, 그러니까 고통도 있지, 지금 현재는 고통 단계에 있지만 일단은 굉장히 많은 그 지역적 프리미엄이 붙은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우리가 영화도 뭐 부산행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여름이든 또는 뭐 겨울바다를 보러 또는 도시 구경을 하러 부산을 많이들 방문을 하세요. 그만큼 부산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게 바로 지역적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또 그와 맞춰서 지금 그 부산권에 보면은 멋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아 부산에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러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뭔가 그 브랜드가 된 거예요. 부산이라는 자체가. 그렇지만 지금은 또 다른 변신을 위해서 뭔가 지금 너무 많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공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성장통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성장 단계가 그러니까 성장통이 끝나게 되면 이 서부산과 중부산, 동부산 각각의 발전 전략에 따라서 그 굉장한 지역적 프리미엄이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시면 그 부산권의 상생발전 전략인데요.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공항, 항만 등 자, 국제 가문 중심 도시로서의 해양 항공 인프라를 통한 물적, 물류, 자, 금융 지원 등 굉장히 경제 중심권 형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할 예정이고 특히 이 지역들 잘 보셔야 돼요. 거제, 창원, 밀양, 울산, 자, 부산과 인접하고 있는 도시고요. 제가 봤을 땐 이러한 인접하고 있는 지역과 지역사이에 있는 이러한 해당 지역에 있는 토지라든가 또는 택지 개발이 돼서 아파트라든가 공급이 됐어요. 지금 조정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좀 저점에 있는 이런 주택단지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셔라. 눈여겨 보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시던 지금 먼 훗날을 봤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쪽 중심으로 도로라든가 그 철도망이라든가 인프라 다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도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원초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먹고 사는 일자리가 있어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교육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상권이라는 것도 내가 장사를 하고 싶어요. 먹고 살 수 있고 애들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돈도 쓰는 거지. 그냥 터무니없이 뭐 그런 뭐 일자리가 자꾸 떠나는 지역, 상권이 죽어가는 지역, 당연히 일자리가 떠나가니까 상권도 침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여러분들께서도 뭘 하나 할 때 크게 한번 보시고요. 또 그 해당 지역에 가서도 분명히 핵심 지역이 있습니다. 또 주택으로 보거나 또는 아파트로 보거나 건물로 봤을 때도 랜드마크가 있어요. 랜드마크. 여러분들 이제는 그 해당 지역의 중심 지역에 랜드마크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미래 가치가 있는 뭐 재건축, 도심재생 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을 많이 보시고 국가기관 산업벨트, 자 국가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산업벨트인데 무슨 벨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개서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산업벨트가 아니라 국가에서 추진하는 산업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천하고 진주, 대구, 포항 등 자, 요쪽 라인은 뭐예요? 산업벨트인데 산업벨트인데 자, 지식기반 산업벨트다. 그래서 신산업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났는데 지금 초강력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이게 범부산권, 그러니까 부산을 광역화시키고 있다. 부산 중심 발전 전략, 상생 발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부산권의 지금 광역 중심에서 발전 전략을 자, 해양 플랜트 부분은 창원이라든가 거제 쪽으로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노의료 김해 쪽으로 들어갑니다. 나노의료 로봇기계 양산 쪽에 들어가고요. 양산이라든가 김해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달라진 지역 중에 제게 굉장히 이제 눈부시게 달라진 지역 중에 하나가 양산이다. 그리고 김해는 지금 한창 개발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울산은 광역시잖아요. 자동차 조선의 도시인데 일자리도 많고 전국적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울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금 약간 지역적 경기 침체를 많이 받고 있고 공급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울산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라인이 자 국가
기간 산업벨트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잠깐 끊겼는데요. 일단 부산권 광역 중심을 통해서 그 국가산업벨트가 있다. 그래서 국가산업벨트를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조선, 그 창원이라든가 이제 거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될 거고, 자, 나노의료는 김해, 로봇기계는 양산, 자동차는 울산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산업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쪽 해당 지역에 자, 부산과 이 국가산업벨트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 이 지역과 연계하고 있는 이 사이를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는 게 굉장히 예, 포인트예요. 포인트.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 그 항공우주, 신재생, 예, 지식기반, R&D 제조업, 금속제철 등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지식기반형 산업벨트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사천, 진주, 대구, 포항 등이 이제 요 지식 기반형 산업벨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쪽 지역 지금 요 우리가 국가산업벨트와 지식산업 기반 그러니까 지식 기반형 산업벨트가 들어선 요 지역보다는 요쪽이 1번이다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을 이해하시는데 일단 일자리가 들어서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 일자리가 있어야 주거단지도 그러니까 생성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한 분들이 예,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요. 그러니까 인문적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쪽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되 지금 해당 지역은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다. 자, 입주 물량, 주택으로만 보더라도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상당수 많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자, 부산 그 광역 중심 개발 계획에 맞춰서 자, 인근에 있는 창원, 거제, 김해, 양산, 예, 울산 등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그러니까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창원이라든가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경기 침체, 예, 이제 그러니까 산업적인 특수 환경 때문에 좀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쪽 지역에 자, 주택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지역들 여러분들께서 꼭 해당 지역에 내 주택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꼭 이 지역들을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보세요. 관심 있게.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지역 접경지 여기에 개발을 통한 광역 연계를 하겠다. 그 연계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접경지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경지역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라 포인트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부산광역시 접경지역은 크게 창원 주목해야 되고 김해, 양산, 울산 등 지역 등을 여러분들께서 자 부산과 함께 상생을 할 건데 그 효율적으로 이제 육성 계획을 지금 부산에서 예,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개발 계획이 지금 아직 그 가시적으로 뭐 성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완성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동남권, 범부산, 그러니까 광역화를 진행해서 뭔가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창원시라든가 김해시라든가 양산시, 울산시와 함께 부산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그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적경적들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쪽 지역에 자 도로라든가 철도망이라든가 이제 일자리가 들어서게 되면 외부에서 당연히 인구들이 자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면 지역적 프리미엄 가치가 이쪽이 상승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광역시는 그 성장 요번에 이제 성장 단계를 통해서 부산권이라는 그 부산이 아니라 부산권이라는 광역 차원의 자립적 경제 공간 형성이 필요했지만 지금 이러한 필요한 부분을 발전 전략에 다 수립을 하고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그 쾌적한 정주환경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산광역시 및 주변 지역에 인근 도시의 주변지 그 주거지를 연계를 통해서 그 인근 지역의 인구 유입에 따른 확장성을 자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룡, 미니 복합타운이라든가 안평 택지 개발, 기장 경제 기반형 주거단지 등 신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근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뭐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인구가 유입되는 걸 그러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주거단지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그 규모가 창원시도 많고 이제 김해, 양산, 뭐 울산, 부산,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입주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성장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높은 인구 규모의 금융, 교육, 서비스, 물류산업 등 자, 광역 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주변 도시의 경계부에 형성되어지는 주거지는 자, 주변에 산업단지, 공공단지, 연구소 등이 많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 유치를 통해서 자립형 도시 창구를 추구하겠다. 그러면 이쪽 쪽에 자, 이렇게 이제 그 관공서에서 공공기관에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 뭔가 개발이 있는 지역에다가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자, 눈을 돌리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당연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지역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아요. 예, 그런 내용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산업단지 지정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에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부산이에요. 부산. 그래서 이쪽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한 이쪽 왼쪽이 서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가운데 항이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운데 쪽이 이제 중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이 이제 동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산은 발전축이 이 세 축으로 나눠져 있다.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서부 쪽이 굉장히 뭔가가 개발 계획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지금 그러니까 부산 외곽을 중심으로 한 그 20km 반경에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산업벨트가 있고 50km 반경에 자, 지식기반형 산업벨트가 형성이 된다. 지식기반형 산업벨트. 그랬을 때 지금 부산에는 그렇게 산업단지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밀억제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부산은 그 부산의 이제 헤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지역, 연계되어 있는 지역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그 광역화를 진행하는데 이쪽 주변부에 이제 개발 계획들,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고 이제 산업단지들도 많이 구축이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쪽 해당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고요. 그랬을 때 이 아래쪽에 보면 이제 창원이고 김해고 양산이고 창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쪽에 이제 울산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적 가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남권에서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기업들이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걱정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대구지만, 일단은 이런 부산 광역화를 통해서 자, 기업 유출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구미라든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대기업들이 지금 다 해외로 도망가거나 또는 수도권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다. 또 이전 계획을 갖고 있거나 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자꾸 외부로 유출된다? 그러면 지역적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고 그거는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쪽 해당 지역 주변으로 지금 입주 물량이 또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경북권 라인에도 굉장히 위험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입주 경기 실사 지수라든가 미분양 경기 실사 지수 또는 중공업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도 저희가 간간히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볼 거예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해당 지역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이 지금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하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이 서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주변에 이제 가운데가 그 김해 그 도시, 그러니까 공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도로망과 철도망이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로망이 굉장히 많이 뚫려요. 이쪽에 보시면은 그리고 철도망도 굉장히 많이 뚫립니다. 철도망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철도망과 도로망, 우리가 부동산 가치적으로 봤을 때 철도가 들어와도 굉장히 좋아요. 도로망이 생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철도와 도로망이 들어서는 지역은 더 좋다. 완전 플러스에 플러스, 완전 굿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쪽 서부산과 인근 지역을 연계하는 이쪽 그러니까 김해 신공항과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한 이쪽 주변에
산업단지와 일자리와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그로 인해서 많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지역에 대해 지금 주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개발 사업 현황을 보면 신공항 주변은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열기 위해서 대단히 개발 사업 추진 중으로 높은 개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 사업 현황을 살펴보시면 신공항 주변은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열기 위해서 대단히 개발 사업 추진 중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고요. 그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자리와 신도시와 이제 그 산업도시, 거점도시로서 성장을 하기 위한 뭔가 신도시가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가 하나가 탄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에코델타 시티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부산권을 얘기했을 때 미래에는 이 에코델타 시티를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특구 조성, 자 항공 클러스터 조성 그 사업 등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한 공항 복합 도시 용도 계획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쪽 지역에 이제 일자리가 많이 들어서게 되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다 보면 이제 인적, 물적, 자본적으로 이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이제 고밀도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자 서부산과 이제 창원과 김해 이쪽 주변으로 한 이쪽 해당 지역을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위쪽에 이제 공항 항공 클러스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김해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특구가 있고 바로 밑에 쪽에 이제 에코델타 시티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명지 그 국제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국제 산업물류 도시가 있습니다. 그 우측이 이제 보시면은 부산권이고 이쪽이 서부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상공업단지, 사상 스마트시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님 피혁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해당 지역에 또 이제 그 에어시티도 들어가게 되고요. 에어시티. 자, 에어시티도 들어간다. 그 공항 주변에 에어시티가 하나 들어가요. 그랬을 때 이쪽 지역에 지금 사진만 보더라도 굉장한 발전과 지금 개발을 추진적인 이 해당 지역 여러분들 지금 요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부산 지역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또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쪽 지역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부산 지역이 침체는 가고 있는데 부산 자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제 입주 공급 물량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이 외곽 지역에서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진짜 많은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보시기에도. 그래서 이제 주택들이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이 어느 정도 입주 물량이 끝나는 시점. 근데 끝나면은 또 이제 부산 지역이 또 이제 그 중부산이죠. 중부산 지역의 구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로 인한 그 물량 체크를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2, 3년 뒤에 제가 유튜브를 계속 찍는다 그러면 그때 시점에 다시 한번 또 언급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부산은 지금 굉장히 성장통이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 지금 현재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김해 국제공항이고요. 이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이제 터미널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쪽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어시티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신공항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으로 이제 간선 그 철도도 제가 아까 이쪽 해당 지역에 철도하고 도로 많이 들어선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변으로 보면 논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자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쉽게 그러니까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일신상의 문제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는 어쩔 수는 없겠지만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근데 토지는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걱정하실 게 뭐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매도는 잘 하셔야 돼요. 매도는. 그리고 이제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그 파교 효과가 있는데 글로벌 가문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 인적, 물적 교류의 중심지로서 이제 성장은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복합 물류 체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KTX 노선, 지하철 노선 신설이 2개가 된다. 그리고 많은 지하철 노선도 생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부산을 얘기할 때
자, KTX역이 수도권에서 부산까지 자, 연결되기 전과 후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TX 역사가 개통이 되면서 부산의 입지적 가치가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부산을 방문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뭐 국제영화제라든지 뭔가 이런 관광, 예, 외부에서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그러한 그 문화적인 환경도 많이 만들었고 또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해운대 주변에 아파트들도 굉장히 멋있게 많이 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 그 가격적으로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KTX역이 개통하고 난 이후에 부산의 그 부동산 가격을 보면 전과 후로 나눠져요. 정말로 이때 시점이 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 해당 지역 주변에 지금 서부산과 이쪽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항이 들어서는 그 해당 지역에 자 KTX 두 개 노선이 신설이 된다라는 거는 이 지역 자체의 입지적 가치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부산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매출 퍼포먼스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도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범부정가 동남권 부산을 중심으로 한 강역화를 진행하고 있는 이 해당 일대 동남권은 현재 지금 뭔가 산업적으로 침체를 맞고 있는 예,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구라든가 구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살기 좋았던 동네예요. 왜?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이 해외로 이전을 하거나 이미 자 지금 그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파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그 구미라든가 대구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이전을 했어요. 또 이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랬을 때 그런 지역들은 조금 걱정이 돼요. 걱정 플러스 또 하나 더 걱정이 되는 거는 해당 지역에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는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 시점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지금 예, 뭔가 차후에 입주 물량,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든가 미입주라든가 그 다음에 중공업 미분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예, 우려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같이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산, 그러니까 광역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필요할 거로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이 강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이 강남이 되는 거고 수도권 자체가 우리가 보시면은 그 하나의 강남 그러니까 서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울이 강남이 되는 거고 예, 경기도하고 인천권을 통틀어서 이게 서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공항 경쟁력인데요. 앞으로 뭐 개선할 방향이라든가 또는 이쪽에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이제 파급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일쪽 지역에 뭐 좋은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어시티가 이쪽에 조성이 된다 그랬어요. 김해공항 주변으로. 그랬을 때 이제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신공항과 신항만 뭐 철도 연계 트라이포드를 구축하겠다, 뭐 삼각지대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제 최적의 광역 접근성. 금일은 그 항만에 대해서는 그 항만 재개발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전 마산, 그 복선전철, 뭐 고속도로, 철도와 고속도로가 굉장히 또 이쪽 주변에 많이 들어서게 되고 신공항 배후의 산업벨트 중추 기능 강화, 고부가 신성장 산업을 창출하겠다. 그래서 동남권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지역이 자 서부산과 인접하고 있는 인근 경계 지역이다. 그래서 제가 이쪽 지역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발 내용이 있어야 뭔가 소스가 있어야 재료가 있어야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펴보고 있다가 언젠가는 내가 이쪽에 내 집 마련할 때 매수 타이밍도 잘 노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지역이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는 거와 모르고 접근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해당 지역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항 주변에 예, 지원 시설 확충인데요. 일단 신공항이 확장이 됨으로써 뭔가 주변에 이롭게 예, 정해 효과, 부해 효과가 생기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줄비하게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해당 지역에 도로철도망 많이 들어간다. 그 중심에 있는 지역인 그 신공항, 그러니까 김해공항 주변으로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시철도라든가 3호선, 2호선도 들어가고요. 셔틀 트레인도 들어가고 뭐 도로망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열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요 크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전역에 이제 KTX역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주변에 이제 도로망, 철도망 이런 것들 계획인데 하여튼 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쪽 지역들이. 자, 그리고 이제 공항연계 광역철도망입니다. 광역교통망. 그래서 이제 도로망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 도로망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동대구, 밀양, 신공항, KTX역이 이렇게 노선이 연결이 되고, 자, 울산, 심양진 일반철도도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 검은색 선으로 라인으로 해서, 자, 이제 부전, 신공항, KTX 노선이 신설되는 곳까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도로, 뭐, 남해선 확장 고속도로, 신항 고속도로, 신항 제1 배우도로, 울산 신공항 고속도로 등, 자,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로철도망, 경전철이라든가 복선전철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질비하게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그 서부상권, 그러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산은 서부산과 중부산, 그 다음에 이제 동부산으로 세 축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인근에 국가산업벨트가 연결이 되고 그 20km 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50km 반경에서 그 우리 지식기반 경제벨트, 산업벨트가 형성이 된다. 그랬을 때 이 서부산 쪽과 연결되어 있는 이 라인 쪽이 지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서, 중, 동, 부산에 인접하고 있는 이 경계 라인, 20km 내에 있는 이 경계 라인에 그 일자리와, 자, 일자리가 있으면 주거단지도 형성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자, 상권도 굉장히 확장이 될 텐데, 이러한 지역들이 지금 현재는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때문에 지금 부산 자체도 침체를 맞고 있는데, 조금 침체되는 부분에 플러스를 더했다. 그래서 좀 무겁다. 그렇지만 이쪽 지역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해결이 된다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나 주변 일대가 가격적으로 지역적 가치, 프리미엄 가치가 상승을 할 텐데, 요게 개발이 끝나면 부산이 또 문제예요. 중부산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도심 재생, 사업 등으로 인해서 개발 압력이 이제 나올 텐데, 그러한 그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입주 공급 물량이 또 어떻게 부산의 그 부동산 가격을 누를지 그때 가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50km 반경에 있는 이쪽 지역들, 이 사이는 일단은 요 부산과 인접하고 있는 20km 안에 들어서는, 자, 김해, 밀양 또는 양산, 창원, 울산과는 또 다른 그 지역으로서 이쪽 지역보다는 일단 이쪽 그 가운데 있는 요 라인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방송을 이거 찍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어저께는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다 찍고 났는데 마이크가 안 나와서 제가 그냥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계속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흐름이 있는데 흐름이 끊기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부터는 좀 공간을 달리해서 유튜브 방송을 찍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그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